네, 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얼마 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끄는 땡땡 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땡땡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내놓은 각종 정책들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 건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땡땡 시대를 열어갈 굵직한 의제들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요? 네, 힌트 안 주셔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로 전해드린 적이 있어서 정답은 수소 맞죠? 아, 잘 맞추시네요. 네, 정부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정부는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서 최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기회라면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우리가 개척할 선도가 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라고 강조했는데요. 정책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트럭 양산 체제를 갖추고 유럽으로 수출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현대차는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을 스위스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의 경우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의 기본 모델을 선보인 적은 있지만 일반 고객 판매를 위한 양산 체제를 갖춘 것은 현대차가 최초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스위스 수출을 시작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 전역으로 수소 화물차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수소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예, 아무래도 수소차의 경우 현대차는 원래 후발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소차 글로벌 판매량은 현대차가 전체의 60%를 차지해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소차 누적 수출 대수는 1,700대를 넘어섰고 수출국은 2018년 11개국에서 지난해 19개국으로까지 확대됐는데요. 지난 2017년부터 수소차 누적 수출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수소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 충전소는 2018년 14기에서 지난달 기준 40기로 늘어 주요국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는 이 전기차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수소차는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어떤 연계된 분야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수소차라는 거는 이제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동력원으로 달리는 차를 말합니다. 이 수소차가 흔히 궁극의 친환경차라고 불리는 이유는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은 전기차와 같지만 수소차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공기 정화 기능까지 갖췄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미세먼지와 글로벌 환경 문제가 떠오르고 있고 여기에 각종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친환경차가 미래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 전기차의 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해서 연간 사업 파급 효과도 큰 상황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기 정화 기능까지 갖춘 거면 요즘 말로 정말 찐 환경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이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봐서 이게 그렇다면 좀 대중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오랜 시간에 걸려서 상용화 단계에 돌입한 전기차만 하더라도 여전히 충전 시설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완전한 대중화까지는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인데요. 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대중화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관련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 인프라인 수소 충전소는 폭발이나 누출 위험 때문에 부지 확보가 또 쉽지 않고 또 충전 시간 단축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수소차 충전은 한 대씩만 할 수 있고 또 한 차가 충전을 하면 다음 충전까지는 7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런 수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점이 좀 해결이 된 부분인가요? 우리나라보다 늦게 수소차를 개발한 일본은 수소 충전소 등 국가가 먼저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 수소 경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수소 충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전문가들은 수소차 상용화가 전기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없이 수소 경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위원회에는 8개 관계부처 장관과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민간위원회는 수소 관련 글로벌 CEO 협의체, 수소위원회의 공동회장인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도 포함됐습니다. 1차 위원회에서는 10년 내로 수소차 85만 대, 수소 충전소 660기를 확충하는 의제가 논의됐는데요. 또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하는 수소 전문기업 지원 데스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서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눈 수소 생산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네,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이제 기업들도 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현대차 경영진은 SK 이노베이션 등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미래 신기술 개발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SK 주유소와 충전소를 활용해 전기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한 건데요. 이런 기업들의 상호 협력이 역시 수소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수소산업 발전도 기대해 보겠고요.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의 단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골라봤습니다. 분기별로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그동안의 영업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를 어닝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발표된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초과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깜짝 실적입니다. 영업 실적은 해당 기업의 주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삼성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8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낸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럴 때는 어닝 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상치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해 주가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친 건데요. 발표한 결과에 따라 어닝 서프라이즈냐 쇼크냐 결정되는 겁니다. 영업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주가 하락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업 실적이 좋아도 예상보다는 낮으면 하락하기도 합니다. 네,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수소경제. 앞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냐, 어닝 쇼크냐, 어떤 결과를 낼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국가와 산업계가 원팀이 돼서 수립한 계획들을 차근차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게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